어째 이겼노 싶습니다. 진짜 어째 이겼노 싶은데 승부처를 뽑기에는 좀 하늘이 많이 도운 것 같고요. 사실 8회 이후에는 메이닝 지는 모먼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짜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또 뭐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았죠. 예. 그리고 뭐 뽑자면 일단 김원중 선수가 2.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주면서 이 멸망 모먼트들을 차단을 해준 게 좀 크다고 보고, 예. 그리고 솔직히 아직 용서가 되진 않는데 나균환 선수가 예 돌아와서 진기를 마치고 와서 2이닝 동안 4삼진으로 막아줬고, 또 나다웃을 선두 타자에 당하는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삼진 능력을 보여주면서 속죄투를 한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네,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두산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고요. 4대3으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같은 경기를 사실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이기는 팀이 아닌데 어떻게 이겼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롯데만 하면은 9회 말에 끝내기 맞고 져야 되는 패턴인데 어찌된 일인지 기적같은 12회 예, 연장 승리를 거두었고, 또 12회 초에 점수 내고 이긴 건 처음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팀 야구 보면서 이런 적이 있나? 그러니까 연장을 가도 보통 롯데는 10회 안에 못 이기면 거의 지거든요. 근데 12회 점수 내고 이긴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가 지금 당장 떠올리기론 처음인 것 같아요. 12회 점수 내고 이기는 건. 아무튼 그 정도로 기적적인 승리였고,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선취 이득점을 1회에 하고, 흔한 롯데의 패턴이죠. 선취 이득점을 하고 나서 1회에 역시나 2, 3, 4회 이제 무득점을 하다가 5회에 레이에스 선수가 좋은 해결 능력을 또 보여주면서 도망간 점수를 냈어요. 예, 그래서 5회까지는 3대0으로 승조로운 흐름이었는데 이 개투 작전에서 실패를 하면서 어려운 흐름으로 가다가 어쨌든 이겼는데, 오늘은 좀 그 멸망 모먼트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제가 봤을 때는 멸망 모먼트가 5개나 있었거든요, 8회부터.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지? 좀 놀랍는데, 일단 얘기를 쭉 해볼게요. 일단 승부처를 뽑기엔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고,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김원중 선수가 2.1이닝 퍼펙트, 또 나균환 예, 인젠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잘했으니까. 예. 아무튼 나균환 선수가 2이닝 4삼진으로 잘 막아준 것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김본중 선수가 내려가고서 좀 포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기대도 안 하게 이렇게 또 잘 던져주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냐라고 치면 전 김원중 선수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모로 좀 맥 빠지는 상황들이 8회, 9회, 10회 이렇게 이어졌는데 김원중 선수가 퍼펙트로 다 막으면서 그런 모먼트를 막아냈다는 게 좀 크게 보여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일단 무수했던 멸망 모먼트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8회 초에 첫 번째 멸망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예, 3대3 동점 허용을 하고 나서 7회 말에 선두 타자 빅터 레이에스 선수가 보이넷으로 출루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한 점을 내야 되니까 이제 황성민 선수를 대주자로 내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사실 이거 보고 다들 졌구나라고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냐면 그 대주자를 야심차게 냈고 어제 또 대작전이 성공을 했죠. 예, 했는데 이 5번 타자 전준우 선수라는 게 모두가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클러치 상황이 전준우 선수다? 솔직히 어제는 잘해줬지만 기대가 별로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초구에 그 투심 볼을 보고 나서 2구째 한복판 투심을 건드려서 병살타를 치고 맙니다. 예, 463 병살타를 치고 말면서 대주자 황성빈 선수마저 그냥 투입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뭐 도루를 할 기회도 못 잡았고, 그리고 레이스 선수마저 사실 빼버렸기 때문에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가 1회 초에 그 손등 사구로 또 빠진 상황이라서 팀에서 가장 잘 치는 3번 손호영, 4번 레이스 선수가 빠지게 된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은 두산의 부위팬, 특히 김태견 선수를 상대로 이 두 선수가 없으면 공략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8회 말에 아니나 다를까 이 멸망 모먼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 멸망 모먼트. 일단 김강현 선수가 나왔어요. 구승민 선수가 이제 7회까지 어떻게 맞고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7회 한현희, 진해수, 구승민을 다 투입을 해서
정말 힘들게 석점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니까 나올 사람이 없죠. 어제 필승조 다 쏘고 김상수 선수가 또 나오기 무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김강현 선수를 올렸는데 역시 두산의 중심 타선을 상대하기엔 좀 무리였죠. 그래서 제러드 선수 7구 보인넷 주고 양의지 선수 또 6구에 안타 치고 네, 그래가지고 무사 1, 2루의 위기에 몰리고 여기서 모든 분들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양석환 선수가 나왔는데 이 번트를 맨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다가 번트가 안 되고 이제 1-2 카운트에서 이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뭐 운이 좋았던 건지 잘 피해갔는지 모르겠는데 8구 승부 끝에 8구 직구가 딱 좋은 쪽에 아래쪽에 걸치면서 이것이 병살타로 이어집니다. 3루수, 2루수, 1루수 5-4-3 병살타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기적같이 위기를 탈출을 해요. 그리고 사실 3루 땅볼이 노지혁 선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솔직히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잘 처리를 해주면서 병살타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판단이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2사 3루 상황으로 이어지고 김재환 선수인데 여기서 김강현 선수로 계속 나가지 않고 빠르게 김원중 선수를 내면서 잘 막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어떻게 병살을 잡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9위로 잡은 게 아니고 좀 운이 좋았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양석환 선수, 김재환 선수까지 2사 3루 상황에서는 김강현 선수로는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롯데 벤치가 웬일로 좀 굉장히 빠른 투수 교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즌 초중반까지는 빠른 교체를 하면 뒤에 방전이 되니까 그런 걸 가감을 못하다가 이제는 뭐 뒤가 없으니까 그냥 내일을 생각을 안 하고 빠르게 바꿔주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빨리 바꿔주면서 2구의 김재환을 2구 이제 포크볼로 잡아내면서 2루 땅볼로 잡아내면서 또 두 번째 멸망 모먼트를 탈출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이 9회 초인데 9회 초가 세 번째 또 멸망 모먼트.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어려운 상황을 병살로 탈출을 하고 나서 선두타자 박승우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닝에 하위 타선에 안타를 치고 나갔다. 베스트 시나리오죠. 예, 그래서 이제 9번 손성빈 선수 타석에 대타로 오선진 선수를 냅니다. 이게 확장 엔트리가 되면서 이제 좀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작전 수행에서는 보다 확실한 오선진 선수를 냈고 오선진 선수가 3구째 번트를 잘 대주면서 네, 1사 2루를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 1사 2루에서 이제 1번 윤동희, 2번 고승민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꼭 점수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3번 노진혁, 4번 황성민, 5번 전준우이기 때문에 이번 이닝에 점수를 못 내면은 다음 10회 초는 대단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점수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윤동희 선수가 5구째 네, 이루스 파워 플라이, 2루수 플라이로 물러났고 고승민 선수가 네, 또 초구에 6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아쉽게도 해결을 하지 못해요. 고승민 선수가 5타수 무안타에 그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예, 그래서 역시 김태균 선수의 이 강한 구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점수를 못 냈고 이거 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예, 그랬는데 그 최고의 반전은 이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가 9회 말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물론 두산의 7, 8, 9번이라서 조금 수월한 타순이긴 하지만 강승호, 이유찬, 전다민 선수였는데 뭐 어찌됐건 가장 어려운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강승호 선수를 잘 잡아내면서 네, 강승호 선수가 지금 16홈런 16도루네요. 20-20을 할 수 있는 페이스고 제가 봤을 때는 막판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20-20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어려운 타자인 강승호 선수를 6구째 삼진 잡아내면서 출발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유찬, 전다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그 장타에 대한 부담은 없는 타자들이다 보니까 유희찬 2구 1루 파울 플라이, 전다민 3루수 플라이 이렇게 잡아내면서 일단 9회 말에 3자번트로 잘 잡아내요.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역시나 10회 초에 또 찬스가 오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가 진짜 그 앞에를 다 빼고 나서 이때가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10회 초에 점수 못 내는 거 모든 분들이 10회 말에 끝내기 홈런이구나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일단 선두타자 노진혁 선수가 2루타리 치고 나갑니다. 서도영 선수가 1회부터 빠졌는데 오늘 노진혁 선수가 소위 말하는 특검 모드가 들어오면서 2루타 2개 때리고 수비도 좋았습니다. 병살타를 또 만들어내고 또 결정적인 중요한 수비들을 잘 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노진혁 선수가 공백을 최소화해주고 어떻게 보면 3번 타자다운 그런 활약을 해줬는데 일단 무사 2루에서 대주자 장두성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또 승부수를 겁니다. 그리고 무사 2루에 대주자 장두성이고 4번 타자 황성빈인데
황성빈 선수가 초구에 번트를 대면서 이게 투수를 뚫으면서 3루 번트 안타가 되고 무사 1-3루의 황금 찬스를 만들어내요. 무사 1-3루고 주자가 장두성, 황성빈이다. 그러면 황성빈 선수 무조건 2루로 가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 그다음 타자가 전준우 선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가 진짜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 득점권 아닐 때는 잘 치는데 어떻게 득점권만 있으면 이렇게 못하는지 참 미스테리한 일인데, 어찌됐건 전준우 선수가 들어왔고, 솔직히 해결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황성빈 선수가 2루 갈 때까지 치지 마라. 다행히 초구 후에 이제 초구에 바로 황성민 선수가 뛰었죠. 그러니까 아마 앞 타석에서 초구에 안 뛰다가 병살에 당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뛰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두산 쪽에서는 또 2루 던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를 줬고, 무사히 3루가 되면서 일단 병살타는 방지를 합니다. 병살 상황은 방지를 했고, 일단 황성민 선수 45호 도루에 성공을 했죠. 네, 그리고 무사 2, 3루의 황금 찬스, 슈퍼 황금 찬스예요. 그러니까 그 야구에서 가장 좋은 찬스가 무사 3루, 무사 2, 3루 이런 찬스라고 보는데, 이런 황금빛 찬스에서 투투 카운트에서 5구 헛스윙 직구, 네, 직구에 헛스윙 삼진 당하고, 사실 이건 한복판이 김태현 선수가 그냥 때려 박았는데 사실 전혀 배트가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빠른 볼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서 두산 배터리 입장에서도 그냥 빠른 볼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죠. 예, 이거 전준우 선수도 뭐 못 치고 싶어서 못 치는 건 아닐 텐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빠른 볼에는 좀 배트 스피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전준우 선수한테 막 뭐 뭐라고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형님 막 이제는 7번 이제 가입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경기 후반부 결정적인 상황에서 상대 투수가 전력 투구를 하면은 결국 빠른 볼에 못 따라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타순이 좀 내려가서 활약을 좀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희 선수가 전역을 하고 나면은 26년 시즌부터는 어차피 이제 계약도 다 끝날 시기가 되고 해서 딱 지명타자 자리 바통 터치하고 26년 시즌이 이제 마지막 시즌 아닙니까? FA하고. 그래서 딱 그 마지막 해에 약간 대타 겸 또 가끔 이제 지명타자 출장을 해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 딱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많이 좀 슬펐습니다. 이게 뭐 못한다고 화도 많이 났지만 몸이 못 따라주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뒤에 슬픈 장면 2가 그 1사 2, 3루에서 나승엽 선수를 고의사구로 거릅니다. 왜냐면 빠른 볼에는 나승엽 선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1사 말레에서 정훈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전 타석까지 또 사삼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믿어봤죠, 1사 말루 상황에서. 예, 근데 결과는 정훈 선수도 역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지 빠른 볼 4개에 결국 못 따라가고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정훈 선수는 빠른 볼에 강점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태견 선수의 정말 도이직구에는 또 배트 스피드가 못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뭐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해결을 해줘서 망정이지, 만약에 못했으면은 참 본인한테도 힘든 그런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마지막에 결자해질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대타를 쓰는 게 맞았을까? 좀 결과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양 선수가 있었으면 최양 선수를 썼을 것 같아요. 배트 스피드가 좋은 선수니까. 근데 이정훈 선수를 내느냐 정훈 선수를 내느냐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정훈 선수를 이때 내지 않은 게 틀렸다고 보지 않는 게, 이정훈 선수가 배트 스피드가 엄청 빠른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른 볼 승부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걔도 계속 공을 보고 경기 감각이 있는 정훈 선수가 낫다는 판단이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안타깝게 또 삼진을 당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박승구 선수인데, 이게 진짜 아쉬웠죠. 그러니까 2사 말루에서 박승구 선수가 3구째 직구를 때려서, 그러니까 앞에 그 전준우 정훈 선수가 직구로 당하는 거 보고 분명히 직구만 생각을 하고 왔을 것이고, 직구가 머릿속에 많이 그려져 있고 많이 눈에 익은 상황이죠. 그래서 3구째를 받아쳐가지고 중견수 쪽으로 간 아주 좋은 타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또 중견수 정수빈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해버리면서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3루에서 무득점을 하고 모두가 느꼈죠.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네.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이 슈퍼 캐치를 한 정수빈 선수가 10회 말에 선두 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서 끝내기 득점을 하는 엔딩이 너무 익숙한데 일단 정수빈 선수를 잡았습니다. 예, 정수빈 선수를 김원중 선수가 이루수 땅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큰 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10회 초도 그렇고 9회 초, 10회 초 둘 다 네. 9회 초, 10회 초 둘 다 이제 우리가 점수를 응당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점수를 못 내고 상대 타순으로 넘어갔는데 그 어려운 흐름을 김원중 선수가 그냥 완전히 억눌려 주면서 네, 정수빈 땅볼, 허경민 우익슛 플라이 3구, 제라드 2구 좌익수 플라이 이렇게 잡아내면서 상대가 끝낼 수 있는 분위기를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터지지 않고 또 어떻게 이어졌고, 근데 이렇게 또 김원중 선수가 2.1이닝을 잘 막아줬으면은 11회 초에 좀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11회 초에 응답은커녕 아주 뭐 스무스하게 정철원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네, 스무스하게 3점 범퇴를 당하고 맙니다. 이정훈, 윤동희, 고승민이었는데 중견수 뜬공 삼진으로 처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또 뭐 9구로 끝났거든요. 3구 중견수 플라이, 3구 삼진, 3구 삼진이라서 이거는 진짜 멸망 모먼트가 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분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1회 말에 맞이를 했고, 사실 김원중 선수가 이제 더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투수가 마땅한 투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징계가 끝난 나균환 선수가 돌아왔고, 뭐 밉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나은 선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네, 그리고 진짜 망했구나라는 순간이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 타자 양기 선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구위를 보이면서 사구 포크볼을 떠들어가지고 헛스윙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을 또 스트라이크 나다웃이 되면서 양의지 선수를 살려줍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그리고 이것도 폭투로 기록이 되긴 했는데 사실 서동욱 포수가 이 정도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역시 이게 포수 문제가 또 참 이거 몇 년째 포수 문제야. 아무튼 네, 나오면서 또 무사히 선두 타자를 출루를 시켰고, 당연히 두산은 이제 대주자 요동건 선수를 투입을 하죠. 그리고 또 양석환, 김재한, 강승호니까 인자는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단 양석환 선수가 4구 삼진으로 물러나고, 확실히 마지막 삼진은 4구째 직구 진짜 좋았습니다. 보면 ABS 존에도 완전히 끝에 걸치는, 몸쪽 끝에 걸치는 완벽한 공이었고, 이렇게 양석환 선수를 얻어붙이고 나니까 김재환 선수 또 5구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아냈고, 또 노진혁 선수가 좋은 집중력으로 또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강승호 선수도 이게 백미죠. 강승호 선수가 5구 승부 끝에 자전 안타를 때렸는데 이참 상황이 뭐였습니다. 일단은 안타가 자전 안타였는데 일단 좌익수가 좀 앞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전준우 좌익수가 홈 보살 아웃을 시켰는데 근데 이게 참 저는 보면서 이거 비디오 돌리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안타는 짧았는데 전준우 선수가 공을 받고 바로 던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고 한번 좀 이런 동작, 그러니까 이러고 바로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러고 한번 저그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한번 손해를 받고, 그리고 소동욱 포수도 이게 태그를 다리를 안 하고 몸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묘사를 하자면은 일단 베이스 뒤쪽에 있어야 되고 홈 뒤쪽에 있는데 기다렸거든요. 공을 먼저 원바운드로 온 거를 받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여기서 태그를 할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듯이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두둑 이런 느낌이 들었고, 태그도 다리 쪽을 찍은 게 아니고 좀 몸 쪽으로 가가지고 허벅지 쪽에 태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슬라이딩에 따라서 발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행히도 여동건 대주자도 슬라이딩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슬라이딩이 또 약간 버벅이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행히 홈에서 아웃이 됐고 또 기적의 무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자 유동건 선수가 벤트레이그 슬라이딩으로 들어왔는데 벤트레이그가 아니고 헤드퍼스트로 들어왔으면 제가 봤을 땐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태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스킬로 봤을 때 벤트레이그로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아니고 벤트레그로 들어갔으면 어깨에 태그가 됐을 건데, 그러면 허벅지보다는 좀 더 늦게 닿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적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벤트랙으로 들어왔고 홈에서 태그가 되면서 빨리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무실점을 하고 이제는 막 모르겠다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르겠다 상황이 됐고 12회 초에 들어가게 되는데 홍건희 선수가 등판을 했고요. 네, 일단 신윤우 선수가 선두 타자였는데 8구 승부 끝에 서스윙 삼진 당하고 끄지는 승부를 했는데 그리고 황성민 선수도 6구에 자익수 등공을 하면서 이제 2사가 됐고 전준우 선수예요. 이제 모두가 잘해야 무승부구나. 그리고 사실 12MRA 끝나는 패턴이구나라고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팀이 이런 흐름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 졌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전준우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요. 그래서 모두가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형님 앞에 좀 치지. 앞에 치으면은 영웅 되는 기네 참이 또 스치타를 치네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건데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주자가 1루 없거나 1루에 있을 땐 귀신같이 잘 치면서 주자가 2루에만 올라가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타를 쳤고 개인 통산 또 그 8시즌 연속 100안타인가요? 9시즌인가요? 아무튼 의미 있는 기록을 또 쓰면서 했는데 이 좀 원성을 듣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찌되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김민석 선수를 대주자로 투입을 하면서 엔트리를 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나승엽 선수하고 승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내려면 나승엽의 장타뿐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우전 안타를 치고 김민석 선수가 스타트를 빨리 끊었기 때문에 3루까지 가가지고 2-4, 1-3루로 또 마지막 찬스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수가 박시국 사이드암 투수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삼진의 정훈 선수가 등장을 하고 박시국 선수 상대 전적도 8타수 무안타가 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투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박시국 선수의 슬라이더가 빠져나가서 폭투로 득점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초구의 직구를 이제 정훈 선수가 잔뜩 노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초구의 직구를 바로 받아쳐가지고 정말 본인도 살고 팀도 사는 좌익수 쪽 안타를 때려내면서 4대3으로 뒤집는 점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클러치는 확실히 정훈 선수가 훨씬 낫구나. 그러니까 물론 정훈 선수도 앞에 5삼진을 당하면서 많이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클러치 상황에서는 전준우 선수보다 정훈 선수가 올 시즌 한정에서 훨씬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트에 맞추기는 정훈 선수가 어떻게든 맞추긴 하거든요, 보면. 예, 그렇고 4대3의 사르름판 리드였는데 여기서 또 투수 보크가 나오면서 4구째 투수 보크가 나오면서 그 2사 2, 3루에 갖다 놨는데 그 박승국 선수가 9구 승부를 했지만은 네, 안타깝게 삼진을 당하면서 더 도망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점 차리 두고 상당히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솔직히 알 수 없는 승부로 이어지고 있죠. 예, 근데 나균환 선수의 뭐 속죄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참 야구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나균환 선수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요. 뭐 민형사적으로 뭐 도의적인 거는 일단 뭐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 뭐 범죄자는 아니니까 일단은 속죄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본인이 뭐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 뭐 가정사는 뭐 넘기고 그 불성실했던 부분에서 지탄이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결과로 보여줬고 또 본인도 인터뷰에서도 뭐 엄청난 반성의 그런 멘트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좀 팬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12의 말을 이유찬 파이어플라이 그다음에 대타 홍성호 삼진 그리고 정수빈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아주 극적인 그 역전승을 거두어내게 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겨버린 롯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참 보면서도 이걸 이긴다고? 요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되게 좀 놀란 경기였다. 어떻게 이겼지 이걸? 내가 아는 롯데는 9회 말에 끝내기 맞고 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8회 이전의 상황을 보면 일단 박세용 선수를 너무 빨리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하셨을 건데 6회까지 던지고 사실 6회까지 박세용 선수가 완벽한 투구를 했거든요. 6이닝 1피안타, 2사 4구, 4삼진, 투구수 88개. 뭐 그야말로 완벽한 투구였는데 빠르게 내려간 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박세용 선수가 화요일 경기에도 나왔죠. 네. 일단 그게 컸던 것 같아요. 8월 27일에도 하나전에도 나와가지고
일단 주 2회 등판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됐을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전에도 7이닝을 던졌으니까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뭐 무리를 시킬 수도 있었겠으나 아마 뭐 박세용 선수의 컨디션을 뭐 TV로 본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뭐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구위가 떨어지는 게 보였으니까 바꿨겠죠. 그래서 이건 이해를 못 하겠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이번 주에 2회 등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투수로 한현희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택이 약간 아쉽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한현희 선수가 좀 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그 8월 31일, 9월 1일 일단 이틀 연속 나왔고 28일, 29일 나왔고 8월 25일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에 4번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좀 무리를 했고 또 작게 던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4번 나오는 동안 또 길게 던졌어요. 길게 던져가지고 그 최근 등판 일지를 보면은 하나전에 0.2이닝, 그 다음에 1이닝, 이번에 아웃은 못 잡았고 했는데, 아무튼 또 항상 주자가 깔려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 주 개점 휴업하고 그 다음 주는 또 풀로 굴리고 이런 패턴인데, 아무튼 한현희 선수가 좋지 않게 본인의 단타를 허용하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는 올 시즌 한현희 선수는 까방권입니다. 예. 물론 자막은 좀 좋았겠죠. 좀 잘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진해수 선수는 한타자를 잘 잡아줬고, 근데 이제 구승민 선수도 맞았는데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구승민 선수 등판 일지도 한현희 선수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9월 1일, 8월 31일, 8월 29일, 8월 27일. 뭐 이런 패턴이니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길게 던지고 있어요. 멀티닝 계속 소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맞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역전을 안 주고 2-4, 1-3루 해서 허경민 선수를 3루 땅볼로 잡은 게 천만다행이고, 타구가 약간 느린 타구가 먹혔어가지고 노진혁 선수가 대시를 하면서 잡았는데 전 뒤로 흘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근데 다행히 잘 잡아주면서 이 역전을 안 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되게 이어져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큰 악재가 있었죠. 손호영 선수가 1회 손등 사구를 맞으면서 일단 바로 빠졌는데, 물론 그 득점까지 하고 빠졌는데, 일단은 뭐 본인이 통증이 엄청 크지 않으니까 주루 플레이까지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기사가 나오겠지만 손호영 선수가 지금 만약에 시즌 아웃이 되면 진짜 팀으로서는 초대형 악재죠. 사실상 더 이상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태인데, 제발 단순 타박이길 바라고 별일 없기를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고, 또 좋은 거는 레이스 선수가 오늘 또 170안타, 2안타를 추가하면서 안타 1위로 올라섰고 또 3타점을 때리면서 96타점 있고, 오늘 5회까지의 3점을 레이스 선수가 다 만들었는데 역시 뭐 최고의 모습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확장 엔트리가 오늘 올라오면서 또 그 투수 나균환, 이민석, 그 다음에 포수 서동욱, 그 다음에 야수로 김민석, 이정훈 이렇게 올렸는데, 일단은 3포수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포수 타석에 대타 오선진, 대타 이정훈 선수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의 가장 큰 경기 후반부의 어려움이었던 그 포수 타석의 문제를 그래도 좀 대타를 폭넓게 활용을 하면서 좀 극복할 수 있기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균환 선수의 인터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일단 본인이 뭐 물론 인터뷰니까 말이지만 뭐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예, 어찌됐건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대단히 그래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말이라도 팬들과 팀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야구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징계를 받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느낀 점도 많았다. 팬들에게 그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많이 생각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를 했다. 실전 감각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마지막 뒤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라고 남겼고, 그리고 야구장은 물론 밖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야구장 안팎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또 야구장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더 많이 알게 됐고, 야구 선수로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들이 팬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몸 상태는 좋다. 오늘 148까지 던졌어요. 그리고 마운드 위에서 내가 해야 할 것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팔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다라면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이런 징계 기간을 가지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을 계속 뭐 잊지 말고, 네, 뭐든 항상 뭐 초심이라고 하죠.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본인이 이렇게 1군 무대에서 공을 던진다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나경원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가정사적인 측면이야 사실은 뭐 타인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뭐 형사가 사상의 어떤 그런 문제만 아니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프로 선수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본인도 너무 잘 알겠지만 뭐 또 팬으로서 또 좀 더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잘해줬고, 뭐 나균현 선수의 공이 굉장히 컸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어찌됐건 뭐 잘했다는 박수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면서 56승 3무 62패가 됐고 또 5위와 2.5게임 차가 되었고 남은 게임은 25게임, 23게임인데 이게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기를 했으나 또 2.5게임 차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4게임 차로 벌어졌을 때 이제 포기 선언을 했는데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냐면 다음 주 일정이 대구 삼성 그리고 사직 KT, 사직 삼성, 사직 SSG. 그러니까 이 또 5위 경쟁팀하고 3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이 승부가 또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고 그냥 우리 팀은 다 이겨야 돼요. 그냥 전승을 하고 기적을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매경기 전승을 해야 되고 뭐 선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할 건 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좀 혼신의 영레발을 하자면 우리가 아는 롯데라면 삼성전 대구에서 2연승하고 와가지고 한 1.5게임 차로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기적이 일어나나, 이거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KT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한 게임, 여기서 이기면 다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지고 이 약간 홈에서 이 기대에 찬 만원 관중들이 4일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대멸망을 하면서 이제 시즌이 정말 망하게 되는 게 익숙한 패턴인데, 제발 좀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좀 혼신의 영레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상 얘기하자면 제가 아는 롯데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틀리고 좀 틀려가지고 부끄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 예상이 틀리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일단 또 9월이 됐고 남은 전여 시즌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사직 게임이 많은 것은 뭐 다행이죠. 일단 사직에서 계속 게임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이점을 살려가지고 정말 매경기 한국 시리즈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면 그거는 전혀 비난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5강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웃긴데 기대를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기대를 애써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되면 너무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즐기면서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보면 알잖아요. 이게 경기를 포기를 한 경기력인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력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아무튼 프로 선수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도리니까 그런 것들만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남은 시즌들 그리고 홈에서 경기를 많이 하니까 끝까지 프로다운 경기력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투진 롯데 자이언츠.